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일 여의도 펀드매직TV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가 이제 3일간 시작되네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지난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게 시장이 끝났죠. 네, 이 찝찝함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어제도 장이 전반은 좋았다가 무너졌다가 막판에 다시 올라오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오늘 뭐 할 것도 없어서 아침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주절주절 나누고 싶어서 네,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3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의미 있는 날이죠.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친일에 대한 생각 또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친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뭔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반등은 반가우나 반등은 반가우나 뭐가 좀 찝찝하다는 거죠. 네, 트럼프, 젤렌스키의 불확실성 확대가 문제로 이제 작동을 하죠. 네, 둘이 대판 싸운 것 같은데 젤렌스키는 결심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네, 헤어질 결심을 하고 갔다. 제가 봐서는 뭔가 확실한 소련 침공에 대한 보장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게 받고 싶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유럽이 어떤 모습으로 반격을 할지 또 영국 총리가 미국 갔는데 또 그렇게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네, 소련에게 줄 만큼 주고 평화를 얻고 미국의 이익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 뒷면에는 소련과 친한 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이 얽히고 설켰는데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대판 싸운 것은 상당히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이 불확실성. 자본시장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 unclear죠. ambiguity. 월요일 미 증시가 추가 상승하고 끝나야 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월요일 미 증시가 한국 주식시장의 3월에 그 첫날에 여러 방향타 키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미국 시장 금요일 보고 주간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제가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오늘 미국 시장 분석 정도로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1.39, 나스닥은 1.63, S&P 500은 1.59. 네, 끝이 좋았죠. 네, 장 초반 상승하다가 장중간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한판 붙으면서 하락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 증시. PC 급감, GDP 역성장 예상의 금리 급락, 나스닥 다우는 급반등,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은 노드에 그쳐, 우크라이나 평화는 아문이 드리웠다. 소비지출 침체에 따른 GDP 역성장 우려에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뒤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9% 급등하면서 주가가 다소 막판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반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상승은 패드가 선호하는 주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직전월 대비 둔화하면서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수치가 나오면서 안도감을 준 덕분이죠. 네. 하지만 이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한판 뒷판 붙으면서 하락폭을 키웠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온 단어는 충돌이죠. 둘이 붙었다. 네, 사실 잽도 안 되죠. 네, 젤렌스키는 트럼프 잽도 안 되는데 일단 붙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격렬한 말다툼, 3차 대전이 걸렸다. 와우. 광물량 거래 계획 무산. 당초 오후 1시에 공동 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죠. 젤렌스키. 단순 휴전으로 종전은 불가하다. 명확한 안보를 보장해달라. 푸틴 이전에 합의도 여러 번 위반할 정도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 부분을 언급한 거지. 믿을 수 없다. 제리 벤스 부통령이 당신 감사를 표현하지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다투러 백악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한 방 날리는 거죠. 트럼프,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말할 건 없다. 당신은 그걸 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결정권 없다. 수백만 명의 생명 제3차 대전이 달려있다. 매우 무리하다.
트루 소셜을 통해서 평화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을 무시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사실 저는 트럼프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모습이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애들은 뒤가 무릅니다. 저는 젤렌스키도 연구를 생각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기자들 모두 퇴장, 공동회견이 취소됐다. 오후 1시 젤렌스키 웨스트윙에서 소득 없이 나갔다. 아주 뭐 극대 극과 부딪힌 거죠. 제가 봤을 땐 젤렌스키 뒤에는 유럽이 있고, 네, 트럼프 뒤에는 자국의 이익과 러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익,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두 번째, 우리에게 눈이 확 들어온 것은 금리가 하락했다. 이날 미국 국채 금리는 오후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분석가들이 많았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 지금 2년짜리가 10년짜리 위에 있는데 2년짜리가 빠지고, 이것도 빠지면 10년짜리가 더 빠지면서 금리가 10년짜리가 내려오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역으로 되는 이런 모습이죠. 네. 10년짜리 장기금리가 빠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침체됐다는 거 시장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시장이 보고 있다. 항상 이럴 때는 시장이 침체하고 주식시장이 박살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2년짜리는 3.987, 9.3bp가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4.210, 0.77bp, 7.7bp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아직 역전은 안 들어왔는데 이게 20bp 내, 어디까지면 15bp 내였는데 20bp 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주요 단은 PCE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 네. 연방준비제도회의가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은 미국에 있는 모든 개인들을 다 포함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근원 PC 물가지수 1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비 2.6%. 이게 다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근원 서비스도 0.2%, 주거와 에너지를 제외하고, 네, 근원 상품은 0.4%,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명목소득은 0.9%. 근데 실질 소비지출이 0.5% 하락했다. 이건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은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 네, MOM으로 0.3, YR로 2.6. 이런 모습들은 나름대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GDP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의 GDP 나우 모델은 1분기 성장률을 연한산 기준으로 전기 대비 마이너스 1.5%를 제시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5%로 네,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9일에 기록된 2.3에서 3.8포인트나 하향된 결과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추정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최저치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상치인 거니까. 애틀란타 연은은 미국의 1분기 실질 PCE 증가율이 종전 2.3에서 1.3% 낮아졌다고 그 배경을 일부 설명을 했다. 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건 2022년 1분기 이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네. PCE 증가율이,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거기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GDP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금리는 내려올 수 있는데 과연 경제가 금리에 인하해 반응하느냐, 경기가 침체에 반응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침체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동안 너무 좋았던 것이 꺾이면 항상 그 점이 트리거 포인트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의 기술적 반등은 한계가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터지고 이게 이제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시장 끄댕이를 끌고 V자로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종목을 잘 잡고 공략하느냐, 종목 싸움으로 시장이 갈 것이다. 어제 미국 주시장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번에 메타가 20일 거래 이상 상승했는데 이번에 벅셔 SA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A주가 7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억을 줘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벅셔 SA A주, 네, A주입니다. 왜 벅셔 SA가 이렇게 주가가 좋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벅셔 SA 4분기 주당 EPS가 1102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은 6,932달러, 증권사 평균은 7,078달러 예상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EPS가 나온 거죠. 이러한 실적 호조는 예상보다 강력한 손해보험, P&C 인수 결과 실적과 보험권에서 투자 수익,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의 높은 수익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 보험사 자체도 좋고 보험사에 현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미국 주식에는 뭘 사긴 샀겠죠. 이 분들이 좋았다는 거죠. 네. 다만 또 벅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철도나 유틸리티 에너지 부분과 제조 서비스 소매 부분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일부 보험 쪽에서 또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갉아먹었다는 거죠. 상세했다. 네, 키프 애널리스트는 EPS 실적 어제와 가이코의 경고하는 핵심 인수 실적이 벅셔 회사의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며 월요일 날 주가가 추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미리 지금 반영해서 금요일 올랐죠. 네. 최근 실적 발표를 고려하면 벅셔 회사의 2020년 EPS는 3140달러. 네. 여기서 31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할 정도로 벅셔 회사의 실적이 좋다. 특히 보험사의 PI 자금, 자기 고유 자금으로 투자한 투자 실적이 좋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네, 투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 내에 이제 건전한 조정이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인 극단적인 약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22년 9월 이후 최악의 모습인데 개인 투자 심리 지수인데 미국의 개인 투자협회가 향후 6개월 주간 심리 지수를 봤는데 약세다. 60.6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네. 이만큼 약세의 모습이 이만큼. 강세는 19.6밖에 나타나지 못한 건데 약세를 보일 확률이 66%, 이게 강세를 보일 확률이 60%. 이 차이가 역사상 가장 많이 벌어 41.2%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10년간 평균이 1.4였는데 너무 심하게 벌은 거죠. 상당히 심리가 무너져 있다. 네, 심리지수. 경제는 심리이고 주식도 심리인데 이 심리지수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BOA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침체는 1년 내에 없다가 82%, 미 증시 고평가가 89%, 이렇게 서로 말을 좀 이상하게 겹치게 이야기하는 건 갈등이 있게 침체는 없는데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의 경제에 제일 중요한 개인들의 심리가 망가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에 마이클 허트넷이라는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인데 건강한 조정? 한번 물어본 다음에 이런 표현조차 없을 때 사람 미국 주식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현재 시장에서 건강한 조정, healthy correction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이런 표현조차 더 쓰지 않을 때 사야 된다. 그때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 장기 국채를 사야 할 때냐? 미 정부 지출, GDP 동력이 된 시기가 지났다.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긴축, 성장 둔화로 물가를 자극할 관세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가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경기 침체되는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사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트럼프의 풋옵션. 네. 트럼프는 풋이다. 풋은 주가가 하락할 때 쓰는 단어죠. 적정선은 S&P 500 기준은 5,783포인트로 이게 선거일 기준 지지선이라는 거죠. 무너지면 집권기 내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 표면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빠질 것 같다 주식은, 그리고 채권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지난주 수급과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금주 2월 20일에서 2월 26일까지 외국인은 순매도를 지속하고 기관은 순매수를 지속하고 개인도 순매수를 지속했다. 그렇죠? 네. 한번 봅시다. 네. 일주일간의 모습을 보면 코스피는 일주일과 외국인은 2조 5천을 팔죠. 금융투자가 8천억. 근데 이 모든 것을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봤다. 근데 여기서 기타 법인이 뭡니까, 여러분?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을 말하는데 왜 이 기타 법인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느냐? 먼저 연기금은 왜 사느냐? 연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을 2025년 말 목표가 14.9%인데 현재 2024년 11월 말 11.9%밖에 안 되는 거죠.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나지 않도록 계속 주식을 사야 되는 절대 규모가 늘면서 또 작년에 또 주식에서 돈을 좀 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연기금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일반 법인은 왜 사느냐? 이 모든 것을 삼성전자였던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4년 11월부터 1년간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이 중 3조 원을 매입 완료를 했고 2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가로 3조 원을 더 살 것이다.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이 쭉 올라온 이유는 전부 삼성전자의 물량이다. 거의 뭐 다른 법인도 있겠지만 삼성그룹과 일부 밸류업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코스피 1개월간은 4.8조 거의 5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아버렸죠.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일주일간에 5,800을, 5,400을 팔았네요. 그 다음에 한 달간 3천억, 금융투자 4천억. 기타 법인은 또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네요. 결국은 이 코스피에서 사는 게 큰 대형 기업들, 밸류업을 이야기한 것들 삼성전자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는 반등하였으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퍼가 9배밖에 안 됩니다. 8.2배에서 올랐죠. 코스피 ROE도 9.55까지 빠졌는데 향후 있을 ROE 저점을 7에서 7.5% 수준이라고 막을 수 있다면 PBR이 0.8배 수준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바닥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지금 퍼를 봐도 그렇고 PBR을 봐도 그렇고 바닥에 있다. 이 부분이 뭐 금요일날 큰 충격은 있었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것 같다. 미국이 올라온다면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금요일날 달러 지수는 107.510 여전히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밀었던 브로드컴은 200달러가 깨져서 199달러 사야 되죠. 사야 될 때입니다. 사서 일단은 우리 목표인 500달러까지는 그렇더라 300달러까지 버텨야죠. 테슬라가 거의 7, 8일 동안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가 깨져서 9,396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퍼는 여전히 130배로 고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FSD가 이제 들어온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테슬라의 머스크의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노이즈만 일어나는 거죠. 주식은 상당히 심리적인 것 같아요. 테슬라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다. 미 대선이 11월 5일부터 작년 말까지 84% 상승한 이후 올해 40% 이상 토해냈죠.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야불이 풀고 간 댄아이브스는 올해 무인 FSD 주니퍼 출시와 7월 전 저가형 출시로 글로벌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목표가를 $550를 줬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에 집중할 우려는 있으나 미래는 바꿀 수 없다. FSD가 갈 것이다. 레버리지 3배짜리가 런던에서 한국인이 3,58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3배짜리 레버리지 쉐어 3x 테슬라 ETP 시큐리티스 3배짜리 83%나 빠졌죠. 고점에서 아주 박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에 한국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위험스럽죠. 지난번에 한번 뱅크럽시 당한 거 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 서비스 14년 만에 종료. 11년도 85억 달러 줌 슬랙 등에 밀려서 팀스 고객수를 흡수할 예정이다. 팔란티어도 소폭 상승해서 올라옵니다. 88달러. 이런 것은 눈 감고 사서 장타로 가야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 3.87 상승, 시총은 3.04조 달러, 퍼는 47배. 박스권이죠. 이런 박스권이다. 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재밌는 분석을 하나 했는데 미국은 개별 종목에 선물 옵션이 다 있죠. 30만 개 이상 풋옵션이 걸려 있었는데 3월 7일 만기 풋옵션이 115달러의 풋옵션 조건인데 이제 환매수를 했다는 거죠. 풀었다. 그래서 매도 쳤던 것을 매수로 뒤집었다. 이게 장 마감 30분간 10만 계약이 풋옵션으로 쳤던 것들이 환매수로 나왔다는 거죠.
이런 거래량들이 풋옵션 푼 거래량들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의 역할을 했다. 115달러 조건에서 매수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풋옵션 쳤던 애들이 환매수를 하면서 이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 거의 이제 엔비디아도 바닥에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84,32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인텔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23.73달러인데 오하이오주 펩 두 곳 가동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를 했다. 1공장은 2025년 올해 2030년에서 31년 완공을 할 것이다. 2공장은 2031년 완공하고 가동은 그 이후로 조정을 한다. 1공장, 2공장을 오하이오 펩 두 곳을 가동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를 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매출 감소, 적자 확대로 인해 제조 시설 확충 계획은 없다. 이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자본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인텔 글로벌 운영총괄 부사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통상 공장을 잇고 수요에 맞춰 장비를 확장하는 구조인데 인텔은 파운드의 핵심인 오하이오 대신에 전략을 변경 중에 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줄여서 아끼면서 오하이오 펩을 가동하기보다는 시장의 프라이스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지 않을까. 전략상 Q보다는 임시 경영 전 수요 확인 전 증산은 없다. 부분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TSMC가 사가지고 와서 파운드리를 구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이걸 성공시키겠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는 밀어붙이는 안 된다. 근데 브로드컴에 팔린 시스템 설계 부분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건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아요. 결론 한번 봅시다. 찔끔 오르나 했더니 폭삭 망했다는 거죠. 네, 빅테크 힘 못 쓰는데 관세 충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시장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네, 쇼킹 프라이데이. 아시아 증시 검은 금요일. 중에 추가 관세 10% 매기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반도체 업종 우려가 커져서 줄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 전력기기도 먹었던 거 4분기 먹었던 거 다 토해냈다. 테슬라 부진에 엔솔도 5%나 토해내고 미증시 하락에 아시아 시장이 동조를 하면서 당분간 투자 심리 악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시장 폭삭한 이야기들의 핵심이었죠. 뭐 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시장 분석가들은 미 증시는 3월 관세라는 정책 이벤트 4월 실적 시즌 고비를 지나야 한다. 국내 증시도 다시 조정해 오고 있으면 미국 기술주와 정책이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요일 미 증시가 반등하며 마감이 된 관계로 일단 한국 증시는 한숨 쉴 수는 있는데 월요일날 우리 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 월요일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나 복병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되며 트럼프의 몽디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망돼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 상승은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마초적인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찍어서 샘플로 두들겨 패놔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정치가들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의 조선, 방산, 전력기계, 반도체, 2차전지, 원전, 재건 등 모두가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포함하죠. 누가 먼저 반드시 올라올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과거 경험상 가장 많이 빠진 순서대로 반등폭이 컸다. 꼭 그러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단타를 한다면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사서 가져가는 게 좋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조선일 수도 있다. 조선과 방산. 오케이. 네, 이렇게 오늘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3.1절 연휴를 의미 있게 보냅시다. 네, 우리 조상들이 유관순 누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들, 네, 친일을 이야기한 사람은 절대로 이 나라에 발을 붙이면 안 되죠.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3.1절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서울에 있어도 그 옛날에 그 감옥으로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거기 가보면 고문했던 모습들 다 나오는데 너무 치가 떨리는 거죠. 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반등은 가능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네, 연휴 3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3월의 목표는 뭡니까? 무조건 기업 실적이 좋아질 종목, 1분기 기업 실적이 좋아질 종목, 기업 실적. 이 종목을 계속 찾아라. 두 번째로는 뭐가 반등할 것인가, 뭐가 제일 많이 빠졌는가, 조선과 방산 중에서 또 찾아서 돌다리를 뚝 놔라. 이 정도 이번 주 주말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 다시 반등 가능한가 이 제목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